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26일 오후 5시입니다. 지금 조국 전 법무장관이 서울 동부지법에 출석해가지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혐의는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에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비위 혐의를 잡고 감찰을 했는데 이것을 중단시켰다. 이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하는 혐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 씨는 이것은 정무적 판단에 따른 것이지 사법적 응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구속영장이 떨어지느냐 그러면 부부가 같이 구속되는 경우입니다. 아니면 기각이 되느냐인데 여기에 대해서 변은석 변호사는 49살이고 사법시험 47회 합격자인데 이분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변호했던 분입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 사회 문화계가 예술계를 포함해서 너무나 좌편향되어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명단을 추려가지고 국가가 이런 사람들한테 지원을 한다든지 국가 시설을 이용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닙니다.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 국가가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 또 그 사람들 보고 그런 그림, 그런 공연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국가가 도와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지침을 정한 것과 관련해가지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사건을 변호했던 변은석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 기준과 조국에 대해서 적용될 기준을 비교를 하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지금 구속영장 실질검사를 맡고 있는 판사가 이 글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아주 흥미로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변은석 변호사는 조국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른 사유가 아닌 정무적 판단이나 직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된다면 오늘이라도 법원을 문 닫아야 한다. 아주 격정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지난 정권과 관련한 이른바 적폐 수사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이 검사 판사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던 칼이 직권남용죄입니다. 직권남용죄는 과거에는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했는데 이번에는 아주 폭넓게 적용해가지고 직권남용죄를 여기저기 휘둘렀는데 그럼 그 칼이 조국에 대해서는 휘둘려질 것이냐 안 질 것이냐에 대해서 중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공평하게 하자는 거죠. 이 사람 주장은. 이 변은석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사건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변호인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흔히 이것을 블랙리스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과장입니다. 이 블랙리스트라는 말이 이미 선입견을 줬어요. 블랙리스트라는 것은 아주 검은 종이에다가 이름을 적어가지고 이거 앞으로 처단할 사람 명단이라는 그런 인상을 주지 않습니까? 블랙리스트란 말이 언제 나왔느냐 하면은 17세기에 영국에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크롬웰이 의회파를 대표해가지고 당시에 왕인 찰스 1세를 재판에 넘겨가지고 사형을 시켜버립니다. 영국 역사상 아니 유럽 역사상 재판을 통해서 왕을 참수형에 처한 최초의 경우입니다. 찰스 1세. 그리고 한 10년 동안 독재하다가 죽고 그 다음에 다시 왕정 복고가 됩니다. 찰스 2세가 다시 왕으로 돌아와요. 찰스 2세가 한 일 중에 하나가 아버지를 사형으로 몰고 간 사람들의 명단을 만듭니다. 이게 블랙리스트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국회의원도 있고 재판장도 있는데
그 사람들 한 100여 명 됩니다. 이 사형에 관계됐던 사람을 잡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또 처단을 해요. 처형을 해요. 수십 명이 죽습니다. 그 명단이니까 무시무시한 이게 살생부 같은 명단이에요. 그런데 김기춘 씨 박근혜 정부 때 한 거는 뭐냐면은 워낙 반국가적이고 반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문화예술계 때문에 이게 나라가 엉망이 되고 있다 해서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된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에 맞춰 가지고 최소한 국가가 지원해서는 안 된다. 이게 어떻게 블랙리스트가 될 수가 있습니까? 블랙리스트가 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세월호가 침몰한 것은 뭐 잠수함하고 부딪혔다. 예컨대 예를 듭니다. 이런 류의 문화예술 공연을 한다면은 그걸 국가가 지원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이유가 많아요. 그런데 이걸 범죄로 몰아가지고 지금 실형 선고를 했는데 그러면 좋다. 이번 조국에는 어떤 경우가 적용되느냐? 이 변은석 변호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국이나 청와대의 발언들을 종합하면은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결정은 정무적인 판단이므로 법 위반이 아니고 사법적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록을 보지 않아 정무적 판단의 구체적 의미가 무엇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은 정무직 공무원이 하는 업무 처리이므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정부적 관점에서 즉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재량적 행위라고 한다면은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다. 라면서 고도의 정책 결정이 필요한 행위의 경우 대통령 등 정부직 공무원이 이를 정무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면은 이에 대한 사법심사는 절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법의 판단과 적용 기준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그러니까 과거의 판례에서 정부적 판단이 법을 어기더라도 그것을 처벌할 수 없다라고 판례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이어서 조국 사건의 경우는 고도의 정책 결정이라기보다는 개인 또는 정파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즉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위하여 공권력인 청와대 비서실의 직무 권한을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더 많다. 이러한 직권 남용이 정부적 판단이라고 볼 가능성은 앞서 내가 변론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보다 인정될 여지가 훨씬 좁다. 오히려 이른바 블랙리스트 이것은 정부적 판단이라고 해서 사법적 응징 대상에서 제외할 소지가 있지만은 조국이 비위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것은 그것은 반드시 형법에 따라서 응징을 받아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변은석 변호사가 변호한 김기춘 전 실장 사건 관련 사건은 관련해서 변호인은 어떤 의견서를 냈느냐 하면은 대통령이나 이를 보좌하는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한민국 사회가 처해 있는 정치, 경제, 사회, 외교적 이해관계 등을 고려한 고도의 정책 결정으로 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은 법적 사실적으로 명백하고 이론의 여지가 없다. 국정 철학에 따라 행정 업무를 수립, 지시, 집행한 것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리 만무하다는 주장을 넣었는데 이거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뭐 비리를 덮는다든지 없는 비리를 캐내 가지고 어떤 예술인이나 문화인을 구속한다든지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국가가 정상화돼야 되는데 항상 좌편향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지원해서는 안 된다. 아주 소극적인 겁니다. 소극적인. 이것도 범죄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실형을 김 전 실장은 징역 4년의 실형 판결을 받아가지고 지금 상고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서울 동부지법은 권덕진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유재수 감찰 중단 관련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 구속영장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은석 변호사가 아마 제일 관심 있게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 정도는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든지 또는 이 정도는 정부적 판단이라는데 동의해가지고 영장을 기각하면은 법원 문 닫아야 한다 하는 변은석 변호사의 말에 무게가 실리는 것은
조국 씨의 직권남용 혐의보다 훨씬 더 적은,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공무원이 응당해야 될 일을 직권남용으로 걸어가지고 실형 1, 2년도 아니고 4년을 선고한 이 재판부가 과연 조국 씨를 풀어줄 것이냐, 풀어준다기보다는 구속 영장을 기각할 것이냐, 아니면은 전례가 있는 대로 공평하게 집행할 것이냐, 법원의 권위가 이 판단으로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 유지될 것이냐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 밤늦게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